제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등각 투상도라 그래서 어떤 정육면체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윗면과 옆면이 동시에 이렇게 보이게끔 한 그런 각도에서 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원근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어떤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류의 작업이고요. 이따가 그 오후 시간에 저것과 좀 비슷한 혹은 그런 것들을 직접 박스로 제작해 보실 거고요. 대부분 보시면 어떤 이렇게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패턴이 조합되면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 작업을 우선 먼저 할 겁니다. 여기는 소마미술관이라 그래서 잠실 쪽에 있는 그런 미술관에서 했던 전시고, 앞쪽에서 보셨던 거는 그 서울시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히스토그리프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아크릴 물감으로 직접 채색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이것도 내용은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화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실라브릭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음절을 의미하는 실라불과 완구를 의미하는 불익의 합성어예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그 언어 문자와는 달리 그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제자 원리가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문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작품으로 먼저 제작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장난감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그 디자인 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젊은 작가들,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이렇게 공모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된 작품들을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게끔 좀 전문가들이라든지 해외 유수의 그런 유통사라든지 디자이너 이렇게 컨설팅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까지 이렇게 제품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우선은 그 제작을 할 때 그 한글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마침 또 저희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좀 자문을 구해가면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고 3D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계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업 그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체로 깎는 기계로 그 입체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에 그 표면 색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서페이서라는 그런 안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채색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업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투자자들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요거는 또 다른 그런 작품인데요. 요거는 6가지의 그런 블럭으로 알파벳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블럭 문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블럭이에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입체로도 그 조합이 가능해가지고 문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블럭놀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장난감 그런 작품이고요. 그 선생님들 그 테이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도형들도 저건데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선 좀 이따가 직접 문자들을 만들어 볼 건데 그리고 요거는 맨 처음에 아까 보셨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블럭들이 패턴에 뒤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렇게 복잡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보시는 그런 구조물들과 같은 것을 실제로 박스에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막상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교육의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제목이 시차적 상상력이거든요. 시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천문학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각기 다른 위치에서 어떤 별이라든지 사물을 바라보게 됐을 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한대요. 근데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물이라든지 별을 바라보듯이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주 목적인데 실제로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바라지는 않고요. 할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앞에 보시는 이 종이가 아까 중간에 그 문자 블럭을 만들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직 시제품으로 나오진 않아서 입체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건 좀 힘들고 이거를 가위로 오려내서 그걸 직접 이렇게 조합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문자건 소문자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단어를 또 기왕이면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검은색 종이에다가 우선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진행이 될 것이 다 어떤 작은 요소들을 조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좀 복잡한 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다가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헷갈린다 싶으면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도와드릴게요. 네. 나한테? 없이 다 자르는 거죠. 그지? 색깔 모양을 자르시면 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양을 알파벳 이런 거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은 그냥 조형 작업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뭐 물감을 쓰실 분들은 물감을 쓰셔도 되고요.
크레파스를 쓰실 분들은 크레파스 쓰고 색연필 쓰실 분들은 색연필 쓰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 좀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런 걸 준비해 봤는데 보시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요거랑 요거 두 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옆으로 뉘인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시면 또 이쪽에서 연결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블랙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사선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선의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싫으면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입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약간 평면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총 지금 4개 이렇게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걸로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모양을 잘라가지고 패턴을 한번 그 패턴을 이어가지고 이미지를 조형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그 복잡한 걸 하고 싶은 분은 이런 거라든지를 잘라가지고 실제로 입체의 느낌을 느껴보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로젝트를 잠깐 써가지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그 큐빅트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두 번째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이어 붙이게 되면 뭐 저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거를 응용을 하면 이런 복잡한 구조물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과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트북을 제가 여기 열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붙이면 돼요. 이게 각도가 이 패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네. 나는 아무리 20개를 막 처음에 5개만 해야지 10개만 해야지 딱 20개까지 해놨는데 그러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안 돼. 우선은 제가 조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게 요 순간 접착제를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진 않은데 약간 따끔거리실 수 있거든요. 손에 묻으면 약간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정육면체부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긴 쪽을 이렇게 접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 끝에 있는 이음새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여기 살짝만 이렇게 그 순간 접착제를 묻혀주시고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네를 접은 상태에서 이 윗면을 먼저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접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순간 접촉제를 뿌렸을 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이게 완성이 되고요. 패턴을 그려가지고 채색을 할 건데요. 네, 한 10개 각 팀별로 하셔도 되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개인 각자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도는 10개까지고요. 근데 10개 다 안 쓰셔도 모양이 나오니까. 네. 예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어디지? 서울 디자인 한마당? 뭐 그런 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때 이미지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가운데 있는 구조라든지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런 거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은 앞에서 본 장면, 뭐 옆에서 본 장면, 예, 이런 애들은 그런데요. 색칠을 한 상태에서 조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구조물을 만들고 패턴을 입히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미리 그 대충 패턴을 그린 다음에 조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요.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약간 큰 거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팀을 짜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총 4등분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대 2대 1.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반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약간 투박하게 났으니까 뭐 꼬리 같은 거 하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뭐 연결하셔도 되고요. 네, 네.
면을 요 면은 아마 이렇게 비정형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면의 스케치를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로 하는 거예요.